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40강 존이 감당 거의 이경 이 8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존이 감당할 때의 존자는 있다, 보존하다 할 때의 존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써 이자라고 부르는데 보통 원래 뜻은 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건 조금 이따 다시 글자 설명할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감자는 달감자, 그 다음에 당자는 원래 해당화 할 때 당자이죠. 네. 그래서 존이 감당. 존이 감당하면 이거는 그 원래 옛날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어야, 고사를 알고 있어야 해석이 되는 문장인데 일단 문자 그대로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해서 번역을 해드리면 네. 감당을 남겨두고 감당을 잘 보존하고 이런 뜻입니다. 네. 감당이라고 감당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식물 이름입니다. 나무 이름이에요. 네. 감당나무를 잘 보존하고 이런 네.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네 글자를 풀이해야 이제 완전한 전체 문장이 네,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의 이경 해볼까요? 네, 거자는 떠날 거자, 그리고 어딘가로 가다 이런 뜻의 거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어조사로 쓰이는 이자, 보통은 말릴 이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익은 더할 이자, 그 다음에 영은 읍다, 읍조리다 할 때 영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문장도 역시 고사를 알아야만 하지만 이제 자세히 풀어서 그냥 문장으로만 해석을 하면 떠나갔어도 더욱 그를 칭송하는 시를 읊조린다. 네. 이런 뜻입니다. 네네. 이건 확실히 진짜 고사를 알아야 네. 문장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뒤에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 예. 하나하나 글자를 좀 살펴볼까요? 네. 네. 먼저 존자부터 보겠습니다. 예. 글자를 한번 보실까요? 네. 설문의 소전에서부터 먼저 보이는 것은 네. 아들 자자예요. 아들 자자가 보입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아들 자를 빼면은 있을 제자. 제자의 발음 부분으로 들어갔던 네, 겨우제자. 예. 네. 그 글자가 발음 성분이라고 하죠. 음. 그러니까 제와 존 사이의 발음 관계 유사성 때문에 이걸 네. 성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문에서는 이 글자를 존자를 위문하다, 안부를 여쭙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러면 아이가 네. 뭐 윗사람에게 안부를 여쭙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들 자자가 들어간 것이 네. 좀 재미있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 자체는 이제 무언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궁금해 여기거나 혹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잘 간직하고 있는 무엇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글자입니다. 존자가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안부를 묻다, 여쭙다, 혹은 그렇게 해서 마음의 생각을 깊이 남겨두다, 간직하다, 그래서 보존하다. 이렇게까지 오는 계열의, 의미 계열이 그렇게 점차 확대되는 글자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부모와 자식, 아이를 생각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떠올릴 수가 있죠. 그러면 부모로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자식이죠. 그렇죠. 자식이 늘 걱정이죠. 예. 네. 아이를 품고 있는 생각. 그러면 자식이 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면 그 다음에 걱정거리는 또 무엇이 될까요? 또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예. 근심이 되죠. 연로하신 부모님이 또한 마음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그러니까 상호간에 그렇게 늘 잊지 않고 마음에 품으면서 안부가 어쩐지 궁금해지는 대상들이 되는 거죠. 존자에는 저는 그게 담겨 있다고 네. 보입니다. 네. 그럼 단순히 어디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어떤 것을 표현하는 글자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개념어 중에 이제 존재, 이런 말 할 때 존재를 쓰는데, 존자를 사용하는데, 그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는 있음과는 이 존자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번역어에 그냥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하는 네. 이 존자에 담겨진 아, 뜻인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서양의 철학에서 존재론 뭐 우리가 이럴 때 이 네. 글자를 쓰는데 단순히 그 개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어려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네. 네, 써이자 볼까요? 이거는 써인데 네. 아까 쓰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써가 사실은 쓰다의 그렇죠. 쓰다라는 네. 의미가 이렇게 줄여진 말이군요. 네. 옛날 글자서부터 보시면 갑골문을 보시면 사람이 보이시죠? 네네. 사람이 진짜 사람이 있고 마치 등을 구부린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데요. 네, 그리고 손에 뭔가를 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손에 뭔가를 들고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공자학자들은. 근데 뒤에 올수록 자형들이 사람은 없어지고 이상한 것만 남아가지고
소전의 모양으로부터도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러네요. 예, 뭔지를 알 수가 없고, 허신의 설명도 그냥 썰자를 써놓고는 용약, 쓰다. 쓰용자로 해놓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뱀사자 있잖아요. 뱀사자로 쓰고 있는 자형을 뒤집은 거다. 좌우로. 뱀사자를 뒤집은 거다. 그렇게만 설명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의 글자하고는 네. 전혀 뱀사자하고는 연결이 안 네, 되는데요. 그렇게 되질 않죠. 예. 그래서 공자를 설명하는 학자들은 사람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다 이런 뜻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걸 휴대하고 있다, 그럼 뭔가 가져다 주거나 그걸 뭔가 사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쓰다가 나왔지 않았을까? 네. 쓰다, 가지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자를 쓰다, 가지다 혹은 그렇죠. 실제 동사로는 잘 안 네, 쓰고 잘 사용되지 조사로 않죠. 많이 네. 쓰죠. 뭐뭐로써, 네. 뭐뭐로서 이렇게 네. 할 때. 그래서 저는 거기로부터 약간 의미의 전화, 의미의 약간의 전용 같은 것도 생겼다고 보는데 뭐뭘 가지다에서 뭐뭐으로, 뭐뭐을 같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한자에서는 아주 드문 그런 문법적 기능을 하는 그런 조사로 남아있게 된 거죠. 네네. 한자 사용 빈도수를 찾아보면 이 써 이자가 아마 상위 랭킹 5위 안에 들 겁니다. 네. 그 정도로 많이 자주 쓰는 쓰이는데 글자이죠. 자주 쓰이고 한문 안에 없어서는 안 된 글자인데 또한 번역이 그다지 쉽지 않은 네. 그렇죠? 네. 네,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은 네. 그런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달감자. 이거는 뭐, 달다는 의미이고, 많이 쓰는 글자이죠. 그렇죠. 네. 이게 근데 어째서 달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가 됐을까요? 맛을 감지하는 기관은 어디에 있죠? 입이죠. 입, 혀.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은 입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입이 있고 그 안에 그 맛을 볼 수 있게 하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지. 입만 있으면 어떻게 다 맛을 뭐 느끼는 맛은 건 뭐 아니니까. 단맛만 있는 게 아니라 짠맛, 쓴맛, 떫은 맛, 사실 맛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지만 단맛이야말로 어때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맛이죠. 네. 그래서 그 감자가 들어가 있는 사자성어 중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뱉죠. 네, 감탄고토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고진감래. 저는 그게 떠오르는데요. 네, 그러시군요. 네. 지금 글자를 보면 입구가 억지로 입구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옛날 글자로 가면은 정말 네. 입이 있고 그 네. 안에 뭔가가 이제 들어있는 형태네요. 네. 그 안에 들어있다가 가운데 있는 획이 길어지면서 네네. 붙어버려가지고 네. 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게 되는 지금 해서자형은 그렇죠. 근데 사실 음식을 먹을 때는 네. 먹고 바로 삼키니까요. 네. 혀나 입안에 오래 두지 않거든요. 네. 근데 사탕은 사실 우리가 녹여 먹지 않습니까? 아껴 먹고. 사탕 좋아하시는 네,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당자 볼까요? 네, 당자는 원래는 해당화라고 풀이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감당이라고 하는 나무 이름 중에 들어간 글자이기 그럼 때문에 감당이 합쳐서 하나의 나무군요. 네, 그래서 원래 보면은 나무 목변이 네. 들어가 있죠. 네. 밑으로. 네. 나머지 부분이 이제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 형성자입니다. 네. 그런데 감당이라고 하는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팥배나무라고 번역을 해요. 네. 근데 팥은 작고 붓잖아요. 네. 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크고 달잖아요. 그래서 왜 팥배나무로 부를까? 그랬더니 이제 다른 자료에 의하면 요 감당나무를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붉을 적자에 지금 해당화 당자를 쓰는 적당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역시 이 나무를 뜻하는 이름으로 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붉은 길을 띠는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여서 그래서 감당나무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번역할 때 팥배나무. 네네. 그럼 네. 감당은 네. 하나의 팥배나무라는 종류의 나무이다. 네. 네네. 그렇게 근데 되겠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여기서 네.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네. 고사는 뭐냐면 네. 조니 감당 할 때 감당나무와 아주 깊이 연관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 있다는 거죠. 중국의 이제 주나라, 주왕조 초기에 그 소공석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무왕의 동생벌에 해당되는 사람. 무왕의 동생으로 유명한 사람으로는 주공이 있잖아요. 네, 소공석에게 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잘 다스려라라고 해서 파견을 보냈어요. 네. 봉지를 나눠줬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봉지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교화하고 정사를 베풀 때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고 따로 뭐 사골 지어가지고 집을 지어서 거기서 한 게 아니라 감당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의 송사를 듣고 그걸 해결해주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지방 일을 이렇게 순시하면서 해결해줬으니까 어떤 지방에서는 그 사람이 했던 그 감당나무가 남아있겠죠. 근데 이 소공석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감화를 받았던 나머지 그 감당나무 아래에서 그 송사를 치렀던 정사를 했던 소공석을 기리는 시를 지었어요. 저 우거진 감당나무 베지도 말고 꺾지도 말고 그리고 구부러뜨리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우리 소공이 소공께서 우리 소공께서 거기서 쉬시고 거주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정사를 베풀며 머무셨던 곳이니라. 이런 시가 남아 있어요. 네, 그 시기에 굉장히 이제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처하셨던 감당나무를 베지도 말고 귀하게 여겼군요. 예,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경의 시에 여전히 감당편이 남아 있습니다. 네. 존이 감당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남겨두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되네요. 감당나무를 잘 보존해라. 네. 감당나무 아래에서 소공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선정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리고 늘 보존해야 된다. 네. 이런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구절을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갈 거자부터 해서 네. 거의 익영 이렇게 예. 했거든요. 거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거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뜻은 네, 갈 거자 가다. 네, 가다. 네. 여기서부터 어딘가 저 먼 곳으로 떠나가는 것이죠. 이때 떠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가려면요? 걸어야죠. 걸어야죠. 예. 네, 걸어간다는 움직여야죠. 예. 걸어간다는 건 발이 있어야 된다. 네. 역시 여기에도 사람의 모양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고문자를 보니까 네. 이제 사람이 이렇게 큰 대자처럼 네. 그런 모습이 있네요. 네, 그리고 옛날 각본문을 보면 사람의 모습 아래에 입구자 같은 것이 그려져 있어요. 네, 이게 또 입구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예, 사람의 입이 아래에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다면 이때에는 어떤 지점이죠. 우리도 왜 어떤 곳에 들어가려면 거기를 입구라고 하고 혹은 출구라고 하고 구자를 그렇죠. 쓰는데 예. 그럴 때에는 뭔가 어딘가로 이쪽에서 가거나 저쪽으로 올 때나 통과해야 되는 어떤 문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간적인 어떤 지점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발로 건너가는 듯한 모습으로 그렇죠. 그 지나간다. 지점을 일단 패스하고 이렇게 점차 가면서부터 그 사람을 이제 저기 가는구나 이렇게 하죠.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글자 구성이 그렇게 됐다고 보이는데 네. 정작 소존에 오면 입구의 모양이 아니라 그냥 사람 아래에 뭔가 이렇게 반원 모양의 뭐가 걸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이게 오히려 더 네. 예를 들면 이제 움푹 파인 뭐 웅덩이 같은 거 그걸 이제 건너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째려보시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닌가 봅니다. 엉덩이를 건너가자. 네. 어떻거나 가는 겁니다. 설문에서도 이건 사람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미 간다는 뜻의 글자로 쓰인 지 한참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말, 이을, 이자. 그래서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걸로 우리가 이제 문장에서 많이 쓰이는 글자이죠. 네. 네. 그렇죠. 네. 소전을 보겠습니다. 네. 어떤 거를 보고 추측하실 수 있나요? 소전만 봐서는 사실 사람이 좀 위아래가 떨어져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냥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사람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랑 아예 갑골문 쪽의 모양을 보시면 전혀 연결이 되지 그렇죠. 않아요. 전혀 다르네요. 네. 뭐가 이렇게 밑으로 주렁주렁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죠. 네. 이게 뭘까요? 고문자를 설명하는 사람이 참 재밌게 설명하는데 이거는 사람 이렇게 뺨에서부터 턱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수염이다 하는 겁니다. 수염이요? 수염이겠구나 하고 보면 여기에 라인이 있고 여기 수염이 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 그림만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용례가 있어요. 주례에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수염이다라고 하는 뜻의 그 의미로 쓰인 용례가 있군요. 그 의미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 일, 이자로 한 번도 그 이외에 수염이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주례에 한 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요? 그 이후로는 그거를 수염이라고 이렇게 턱에 난 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주로 많이 쓰이는 건 문장에서 접사,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거 혹은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거나 혹은 가정 같은 걸 이야기하거나 혹은 2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그래서 언제나 번역은 그리고 혹은 그러나 혹은 인과관계로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뜻으로 쓰이는 어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더할 익자입니다. 더한다. 이거는 뭐 던다, 더한다 이런 말은 어딘가에서 빼고 거기에 더해주고 더 얹고 이런 거죠. 더 얹고. 설문의 소전에서 더 보시면 일단 밑에는 그릇이 있고 위에는 물수를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가로를 써놓은 게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릇과 물의 결합입니다. 물을 더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릇에 물을 이렇게 더해 놓는 겁니다. 옛날 갑골문을 봐도 네. 그릇 안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이거는 이제 가로물이 아니라 세로물이 이렇게 들어가 네. 있죠. 자, 그렇다면 물을 붓고 붓다 보면 어떻게 되죠? 물이 넘치죠. 물이 넘치죠. 네. 그럼 넘칠 일자가 바로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수가 들어가면은 넘칠 일자예요. 예. 네. 물이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물이 넘친 거죠. 그렇다면 더하다는 뜻은 여기서부터 추측 건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릇에다가 네. 물을 자꾸 더해 넣는다 해서 더하다가 되는 거죠. 네. 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더욱 이런 뜻으로도 부사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세 글자가 되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 글자 보겠습니다. 네. 을풀 영자라고 아까 풀이하셨던가요? 네. 네. 읊는다는 거는 말하는 거가 아니라 마치 가락이 나오는 것처럼 뽑아내는 게 말을 영입니다. 단순히 말이 아니군요. 네. 곡조가 있고 가락이 있는 네. 소리를 뽑아내는 읊는다고 하는 게 거죠. 이제 영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글자 자체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말하는 기관 그리고 그것과 연결이 되니까 말씀 원자가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옆에 부분은 길 영자가 들어가 길 있는 영자.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 글자는 입으로 하니까 말씀 언변에 있는 글자도 을풀 영자고 입구변에 있는 글자도 을풀 영자. 같은 글자이군요. 같은 글자예요. 네. 설문에 의하면 요 말씀 언변의 영자 옆에 그냥 혹체자로 입구변의 영자가 붙어 있을 네, 뿐입니다. 혹체는 또 다른 글자라는 얘기이죠. 그렇죠. 혹체. 이체, 다른 이체. 글자의 같은 뜻의 같은 네. 발음의 그런 글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영자는 설문에 아예 노래 부르다 이렇게 가야 네. 노래 부르는다는 뜻이다 네네. 이렇게 설명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글자를 다시 그러니까 거, 이, 이경. 이경. 거는 떠나가시다 이런 네. 뜻이니까 네. 누가 떠나가셨겠어요? 소공이 떠나가셨겠죠. 네, 소공이 떠나가셨다. 근데 보통 이 떠나감을 그 곳에서 그 당지에서 떠나감도 떠나감이지만 세상을 떠나감도 떠나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시에서 감당편이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읊었던 거 보면 그가 떠나가셔도 그가 딴 데로 가셨든 아니면 뭐 돌아가셨든 세상으로 떠나가셨든 그 감당나무 노래를 더욱 더 노래해서 읊어서 그래서 찬송하여 불렀다. 그렇군요. 그래서 소공석이 펼친 훌륭한 그 정치를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노래로도 부르고 또 오랫동안 기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40강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요게 이제 시를 인용한 듯 혹은 하지 않은 듯 감당편의 고사를 그대로 가져다가 어떤 하나의 천자문의 내용 안에서도 내용의 단락을 조금 마무리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전에서부터 계속 그 보아왔던 덕행에 관한 부분, 성현의 어떤 인품, 인격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가지고 결국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섭직종청까지 섭직종청하면 이제 정사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정치를 펼쳤던 위대한 소공을 기리는 시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구절에서 제가 이제 느꼈던 바가 조금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정치가가 실제로 실권을 잡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가고 나서도 그 사람을 계속 기리는 정치가가 사실은 되어라라, 되어라라고 하는 뜻도 이 천자문 안에는 담겨 있는 거죠. 그런 해석이 되니까 앞에서 배웠던 구절하고 연결이 되면서 한 진짜 주제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는 느낌이 좀 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8글자를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악수, 귀천, 예별, 존비 해서 이 8글자로 새로운 또 챕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예의와 예약 이런 내용이 나오군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가지 병을 향